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진도는 오늘 한 133페이지 정도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비뇨라고 하는 것은 배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배설이라고 하면 이제 소변을 만들고 그 만들어낸 소변을 밖으로 이제 배출시켜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배설에는 소변을 생성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형성되어 있던 어떤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대사 산물과 같은 것들을 배출하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장은 또 다른 어떤 내분비 기능이라고 하는 등의 어떤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 6장을 학습을 하시다 보면 신장의 다양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 신장은 먼저 이렇게 조절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절작용이라 하면 물을 조절을 하고요. 체액을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체액 조절을 통해서 삼투압 조절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몸 안에는 몸 안에 있는 물을 우리가 체액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전해질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액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해질의 어떤 균형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기타 산과 염기의 조절, 즉 우리 몸 안에 pH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함으로써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은 배설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죠.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대사 물질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난 후에 대사되고 남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등의 어떤 외부 물질을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장의 마지막 기능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분비 기능입니다. 우리 신장의 경우에는 체액의 어떤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체액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줄어들었고를 인지를 함으로써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체액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호르몬을 유도를 함으로써 체액이 적절하게 유지가 됨으로써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소디움 이온의 어떤 그 흡수와 또는 배출과 관련된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스로포이틴이라고 하는 조혈 생성 인자를 만들어내요. 이 에리스로포이틴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에서, 그러니까 골수에서 적혈구가 적절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신장의 기능 중에서 배설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세포체 내의 어떤 전해질 균형이라든지 특히 산염기 조절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수소이온의 배설을 통해서 산염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닌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와 123페이지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교재에서 비뇨기계라고 하는 것은 신장과 요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요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소변의 경우에는 1.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5리터라고 하는 소변을 신장에서 만들고 나면 이 만들어진 소변을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내립니다. 그래서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어떤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방광에 저장되어 있던 소변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소변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요일을 느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요일을 느끼는 순간 내가 소변을 보는 환경이 적합하다, 화장실을 찾았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소변을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요약을 하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나머지 요관과 방광, 요도의 경우에는 소변을 배출시키거나 저장하는 데 이용이 되는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요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방광, 요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부학에서 배우셨었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의 내부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것은 소변의 형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비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 맨 위쪽에 신피질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조금 이렇게 회색, 하얀색이죠, 그죠? 하얀색 또는 연한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신장의 바깥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피질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조금 더 이제 붉은빛을 띠고 있는 모양의 것이 바로 수질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피질과 수질이 어떤 띠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걸 이렇게 쭉 보면 오렌지를 잘라놓은 뭐 귤을 잘라놓은 어떤 단면하고 조금 유사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 피질과 수질이 만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줄을 긋고 보면 피질, 수질 접합부라고 하는 거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거를 따라서 신장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부분 쪽에서 이렇게 노란 부분하고 접혀져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퍼필러, 이렇게 유두처럼 생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신장 유두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신장 유두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그 술잔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배라고 하는 거는 술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그죠? 그래서 유두와 신장 유두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보면 술잔 모양을 갖고 있다 해서 우리는 소신배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고요. 그 소신배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조금 더 큰 술잔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대신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대신배를 이렇게 쭉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우를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장의 마지막 부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우 부분이고요. 신장에서 신장의 어떤 피질과 수질에 분포되어 있는 네프론이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을 해서 소변을 만들고 나면 이 소변들은 신장 유두로 처음 들어오게 되고요. 그 유두를 따라서 소신배 그리고 대신배를 따라 신우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신우에 모여있던 소변들이 요관 밖으로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신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소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서는 우리의 어떤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얘기하는 네프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 신장에, 그러니까 한 개의 신장에 약 한 100만 개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신장은 좌우 양쪽에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되겠어요? 총 한 200만 개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혈관 부분과 요관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25페이지 표에는 혈관 부분에서 이제 혈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과 요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특히 이제 혈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수입세동맥 그리고 사구체,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사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세동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뇨관 주변에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세뇨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 모세혈관이라고 우리가 이제 같은 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신장 수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직혈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관 부분은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실게요. 요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관 부분에서 보셨던 사구체라고 하는 이제 혈관으로 되어 있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음한 주머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음한 주머니에서는 사구체에서 만든 소변의 어떤 물질, 소변을 형성하는 물질들이 보음한 주머니로 떨어지게 되고 이 보음한 주머니에 모여 있는 소변, 우리 교재는 여과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여과액들이 근위세뇨관, 혈내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 순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소변을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빼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앞에서 이제 신장의 큰 비뇨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유레터라고 하는 요관 부분과 여기 지금 125페이지에서 말하는 요관은 이렇게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요관 부분에 해당되는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장세뇨관이라고 우리가 총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이제 C번 네프론이라고 하는 글자 밑에 글자와 표 사이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잠깐 멈추었다가 양쪽을 함께 살펴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번 그림을 조금 보시면은요,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장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경우에는 복부대동맥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본 수업에서 제가 그림을 한번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만, 복부동맥에서 이렇게 분지된 신장동맥 의 경우에는 이게 신장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강낭콩 모양 중에서 이렇게 배 부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신동맥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신동맥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교재 그림의 C번 피질 수질 접합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혈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궁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파란색 부분은 궁상정맥이 되겠죠, 그죠? 이 궁상정맥이라고 하는 것이 쭉 이제 신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궁상동맥은 어떤 혈관으로 다시 분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냐면 수입세동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세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네프론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사고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10번 그림에서는 좌측에 있는 네프론과 우측에 있는 네프론, 노란색과 혈액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전부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네프론이 하나는 좌측에 있는 것은 조금 그 피질 수질 접합부, 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혈관 가까이에 있는 네프론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보시면 그 피질 쪽에 이제 온전히 위치해 있는 네프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두 가지에는 이 그 궁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네프론 쪽으로 들어가면서 중간에 우리 교재에서는 보호만 주머니와 사고체로 표시되어 있는 동그란 부분이 있죠, 그죠? 문어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안쪽에 빨간색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입세동맥이 들어가면서 형성한 사고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고체 부분에는 그 혈관이 굉장히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꼬여 있는 것,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있던 그 혈관들이 사고체를 형성을 하고 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여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더 적합하겠습니다. 물질을 이제 여과를 시키고 나면 여과된 물질들은 보호만 주머니에서 받게 되고요. 이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는 것에서 받는 이렇게 여과되어진 물질들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 지금 관 설명하고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만 주머니에서 받아들인 여과된 물질들은 이 노란색 부분 중에서 위쪽으로 보호만 주머니라고 되어 있는 글씨 위쪽으로 보면 또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진 노란색 관이 있죠. 그죠? 근위세뇨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과된 물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위세뇨관에서 받은 모여진 여과액들은 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제흡수나 제흡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흡수 또는 분비 과정을 거치면서 헬레고리라고 하는 관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려온 헬레고리관을 통과하고 난 여과액들은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면 원위세뇨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원위세뇨관으로 모여진
죄송합니다. 원위세뇨관으로 모여진 이 여과액들은 다시 이 집합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5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여지게 되면서 신유두로 배출이 되게 되고, 신유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여과액들은 요관, 그러니까 유레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은 피질수질 접합부 가까이에 있는 수질 인접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피질 부분 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네프론이죠, 그죠? 피질 수질 접합부 아까 위쪽에 피질 부분에 있는 피질 네프론과 똑같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에 모두 해당되는 설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는 것과, 그림에서 보시면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는 것과 사구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소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 첫 번째 표 바로 밑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질 인접 네프론, 피질 네프론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림에 나와 있고,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에 대한 걸 동시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인접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질 수질 접합부 가까이에 있는 네프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사고체라고 하는 것과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은 피질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가 헬레고리라고 하는 것이 수질 깊숙한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고리 옆쪽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곧은 듯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물 모양의 어떤 혈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곧은 어떤 혈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직혈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두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그 수질 인접 네프론의 경우에 네프론에서의 헬레고리는 직혈관과 굉장히 많은 어떤 물질 교환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질 인접 네프론의 경우에는요, 수출 세동맥으로부터 직혈관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신장에 분포되어 있는 구성하고 있는 네프론 전체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수질 인접 네프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소변의 농축입니다. 다음으로 피질 네프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이 헬레골이라고 하는 것이 피질 수질 접합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질 얕은 부분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수질 인접 네프론의 경우에는 헬레고리가 직혈관과 굉장히 많은 어떤 물질 교환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수질 네프론의 경우에, 피질 네프론의 경우에는 수출 세동맥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을 만듭니다. 특히 세뇨관 중에서도 근위세뇨관과 원위세뇨관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헬레골이 이렇게 하행각, 좀 두꺼운 하행각 부분 중에 일부분이 또 이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과 물질 교환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피질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프론 전체의 한 80에서 8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얘가 이제 소변 형성의 주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어렵죠? 동영상 강의라 조금 멈추었다 봤다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